이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네. 이건 부실 선거를 넘어서 의도가 들어간 부정 선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제네요. 어렵죠. 어렵고 저도 민감한데. 어려워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네. 그런데요, 자 보십시오, 양 기자님. 부정이 뭐예요? 일단 의도가 들어갔다는 거죠. 아니, 어떤 국어사전적 의미. 네? 국어사전적 의미. 국어사정 뭐 바르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 안 입을 자, 네. 바를 정자. 그렇죠. 옳지 않든가, 바르지 네. 않든가. 아, 뭐 그러네요. 자, 사전적인 봅시다. 의미로는 그러면 네. 사전적 의미는 부정이잖아요. 그죠? 자, 한번 봅시다. 네. 부정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위법이 더 넓은 개념이에요? 아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부정이 훨씬 넓은 개념이죠. 그렇죠. 맞아요. 위법은 법 규정 아니더라도. 위반이 딱 들어가야 돼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럼 저는 이것이 용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왜 부정선거라는데 왜 그렇게 민감하냐? 그럼 민감하고. 아. 그러면 그건 음모론으로 연결시키고. 아.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또 부정을 너무 강조하고 네. 반대로. 그렇죠, 저는 그렇죠. 양쪽 다 문제가 있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입장에서는 아니 정이냐 부정이냐 그럼 이거 부정 아니냐? 네. 보십시오. 자, 투표용지 부족했다. 음. 바른 겁니까? 아 그렇죠. 뭐 그런 그죠? 선거인 명부 누락됐다? 네. 근데 내가 당분간 투표를 못 하다가 2시간 늦게 명부 작성해줘서 확인하고 했다? 바르지 않은 거죠. 맞아요. 옳지 않은 거죠. 의미에서는. 그럼 네. 부정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자, 지금 이제 뭐 선거법 위반 뭐 이제 뭐지? 공직선거 위반이고 뭐 기법 위법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네. 소청한다 뭐 얘기 나오죠. 자, 그랬을 때 그 전제는 뭐죠? 법이 위배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위법이요, 위법. 네. 주장하는 사람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에도 일부 위법은 있었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고의가 없었다 뭐 네. 이런 것이지. 위법은 있지만 네. 부정 그건 아니야. 선거라고는 뭐 그럼 굉장히 위법이 거리를 넓은 두는데 개념입니까? 부정이 넓은 개념입니까? 부정이 넓죠. 당연하겠죠? 그러면 위법이면 부정이다 뭐 이것도 그럼 되는 저는 거예요? 앞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법이라 쓰고 싶어요, 그러면. 네, 위법. 부정을 너무 싫어하고 이게 뭐 음모론으로 몰고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저는 좀 이건 우리가 네.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말자요. 옛날 네. 빨갱이 몰아서 한 경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네, 여기 네. 반대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무조건 부정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부정이어도 안 되고 그거 안 되는 무조건 거잖아요. 부정을 그러니까. 부정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위법 네. 또는 불법 네. 혹시 불법은 고의가시를 포함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죠. 위법도 그렇고. 네. 그럼 그렇게 쓰자. 제안하고 싶어요. 위법 그렇죠. 그러고 싶어요. 아 근데 일각에서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선관위 직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요. 특히 사무국 직원들 중심으로 너무 무능하고 나태해서 이 부정선거 여러 이제 좀 일각에서 의심하는 부정선거를 저지를 그럴 능력도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더 슬픈 이야기네요. 저도 약간 이건 좀 슬프다 그런 생각도 좀 들긴 실은요. 하더라고요. 네. 그건 제가 진짜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잘 모르기도 하고요. 네. 우수하고 성실한 아까 말씀드렸죠. 우수하고 성실한 사람 진짜 많아요. 네. 다만 이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면은 선거 관리 업무 자체가 워낙 복잡하고 네. 우리나라 선거가 진짜 많잖아요. 그렇죠. 또 인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 무슨 뭐 위법 뭐 이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선관위 이 조직의 조직 문화 네. 열심히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우대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죠? 네. 근데 실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재판 받고 막 그랬죠. 네. 일부 무죄 받았나 어쩐지 재판 결론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뭐 자녀 친인척 무슨 맞아요. 뭐 네. 채용 되게 약간 좀 흐지부지 끝났어요. 결과는 잘 모르겠어요. 연루된 사람들이 또 승진했다는 얘기도 수사까지 있고. 되고 뭐 기소까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음. 실은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선관위가 이제는 개혁을 해야 된다면 네. 이 부분도 네. 제도 개혁을 해서 진짜 성실하고 능력 있고 헌신한 사람들을 우대해주고 신상필벌이잖아요.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또 일정한 징계든 제재든 그렇죠. 이게 필요한데 저는 아쉬웠던 것이 아까 언뜻 네. 얘기가 나왔는데요. 자,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했을 때 네. 선관위 우리 헌법기관이 아니다 했죠. 근데 감사에서는 이거는 헌법기관이어도 네. 우리 감사원법에 감사 대상에 해당된다 행정 직무감찰 업무니까 할수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네. 실질로 보냐 형식으로 봤냐 이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아니라고 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다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실은 오늘의 네. 물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법리에 밝게 네. 맞게 판단하셨겠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많이 보십시오. 아쉽죠. 선관위 업무 중에서도 네. 직원의 인사 이런 업무와 네. 순수 행정이잖아. 그러니까요. 선관위 결정한 것이 있죠. 네. 이것이 유효다 무효다. 네. 위법이다 아니다. 그거는 그거는 분리시킬 수가 있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봐도 감사원 대상 안 삼을 충분히 이유가 있어요. 맞습니다. 타당성도 있고. 네. 그런데 왜
직원 채용 이런 인사비리 예를 들어서 이런 것까지도 직무감찰로 봐가지고서는 그거를 왜 헌법기관으로 봐서 이거는 네. 감사 대상 아니다? 저는 그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이제 교수님 그 지금 의견에 동감하시는 분이 이제 나탄님께서 아, 그래요? 부정과 부실로 갈라치기 할 일 아니다. 저는 그렇게 또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또 이제 불법 선거다라고 이제 위법. 교수님께서 네이밍한 거를 이렇게 위법 선거. 예. 네, 부실이 쌓이면 삐삐님께서도 많이 부실이 쌓이면 부정된다. 그것도 아, 네 그렇죠. 일리가 있는 의심이 막 말씀이시고. 되니까 그렇죠. 제발 네. 우리가 의심거리 없애야 국민들이 네. 오해 안 하고 네. 불신 안 하니까 선관위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라를 전체를 해서 좋고 여당 야당 다 좋은 거고. 그런데 지금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심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실제 현실 상황도 아직까지도 올림픽 공원 앞에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부상자도 발생하고 일부 오늘 아침 네. 뉴스 따르면은 뭐 어떤 남성이 자해도 하고 이랬다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대한체육회에서도 뭐 선수들이 장비를 못 가지고 간다. 그렇겠죠. 그분들도 피해자 네. 있겠죠 현실적으로 네. 업무가 안 될 때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참 네. 답답해요. 저도 그게 이게 이제 국민들의 어떤 불신, 분노가 이제 쌓인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는 이제 어떤 때는 진실에 맞는 그 뭐 불신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정말- 또는 과장도 그렇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무엇까지다 그건 지금 전혀 모를 것 같아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결국은 공정해지려고 보이는 것, 네. 옳다고 보여지는 것 이렇게 보이려고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선관위 사무처 직원도 그렇고요. 네. 위원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개표 종사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끝이 없어지게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어요. 그러면 또 이분들도 무리수를 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맞습니다. 서로 간에 피해가 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좀 우리가 진짜 좀 더 신중하게 보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문제 있을 때 그때그때 판단해 주자. 네. 뭐 자꾸 뭐 했다 하니까 더 의심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미 그때 없어졌다 짚고 막 이렇게 넘어갔어야 하니까 되는데, 네. 더 의심하죠. 그거 그러니까요. 봐라 이렇게 더 그러면은 네. 아닐 수 있는데 네. 저는 그 점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어떻게 보면은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확실하게 짚고 맞습니다. 넘어갔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계엄 때 그렇죠. 이게 선관위가 이게 군이 투입이 되면서 오히려 더 그러니까 보호막을 더 막 싸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선거 소청을 냈단 말이에요. 선거 소청으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재선거가 가능할까요?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선거 소청을 네. 통해서 네. 실은 재선거가 이루어지려면 당의 선거가 무효여다. 그렇죠. 라고 해야 되고 네. 그때 무효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 전체가 무효다. 전부 무효. 우리 네. 법 규정상 또 하나는 일부 무효에서 투표소별 무효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시청 규정을 여러분들 좀, 네. 혹시 좀 어렵더라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제 말도 네. 들어보시고요. 규정을 좀 띄워주시는 공개선거법 게 낫겠죠? 224조입니다. 제목이 선거 무효의 판결 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이 되겠죠. 네. 대법원은 선거소송이 될 것이고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 쟁송에 있어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있는 경우 아까 이게 위법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위법 그죠? 있는 때라도 네.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 하나요. 네.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할 수 있게 나오는 네,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규정 위반이 있어야 돼요. 선거에 관한. 네. 둘째, 딱 나오죠? 결과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결과의 영향. 네. 이건데 근데 결과의 영향이 무엇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 규정이 없어요. 네, 지금 이거 판례가 보죠. 있는 없어요. 거죠. 우리 네. 판례가 해석하는 거예요. 네. 그 결과의 영향을 뭐로 보냐면은 네. 당락이 바뀌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네.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실제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 네.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경우가 이것은 뭐냐면 선거의 결과는 법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네. 결과를 우리 대법원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저는 이 규정이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사소한 거 위반했다가 다 무효하는 순간 나라 그렇죠. 뒤집히죠. 그럼 네. 혼란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거는 맞아요. 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네. 예를 들면 규정 위반이랄지라도 아주 위반하는 사실이 있고 네. 사소한 위반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규정에 따라 다 중요하겠지만 네. 그랬을 때 중요한 규정일 때는 선거의 결과에 대한 해석을 네. 조금 당락으로만 연결시키지 않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자 봅시다. 내가
당락은 1등은 한 명이니까 그죠? 네. 일반적으로 시장 뭐 국회의원 대통령은 자 이랬을 때 1등과 2등이 바뀌었다 이걸 의미하겠죠? 네. 근데 2등과 3등이 바뀔 수도 있죠. 그거는 뭐 결국 그럼 네. 당락이 바뀐 걸까요? 아닐 수 아니죠. 있죠. 네. 근데 선거의 결과에는 여기 왜 다 공표가 되고 그에 대한 네. 선거 비용 보전 받는 범위도 달라질 수도 있고 네. 왜 이렇게 되잖아요. 네. 15% 10% 그죠? 그렇죠. 그럼 선거 결과잖아요. 아.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네. 1, 2등은 오케이 당락이니까 인정. 그런데 2, 3등 바뀌었다? 또 네. 10% 15% 해당된다? 네. 어떡할 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리하자면은 지금 현행 규정과 판례에 따르면은 네. 당락에는 영향이 없잖아요, 사실. 없을 수 있을 오세훈 가능성이 굉장히 정원호 높죠. 선거에서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기초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기초는 좀 있을 수가 수 있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초는. 그렇게 좁게 해석할 게 아니라 당락도 경우에 이런- 따라서는 이런 치명적인 위법이나 오류가 있을 그렇죠. 경우에는 진짜 치명적인 위법이 있다면 네, 좀 넓게 해석을 네.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그랬을 때 저는 말씀이시죠. 하나 네, 이제 완전히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 선거의 결과를 네, 지금처럼 대법원처럼 해석한다면 이거 유언 판결 아니겠느냐, 유언 규정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도 여지도 아, 네, 요만큼 있을 수 있어요. 저 유언을 네, 하면 선거의 결과를 지금처럼 대법원처럼 해석하면은 이것은 네. 너무 축소 해석이다. 문헌 해석에 문자 해석에 반한다. 네. 라고 판단한다면 또 달라질 수도 네. 있겠죠. 근데 지금 네. 어쨌든 현행 규정 하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러면 사실 뭐 재선거도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한 거 아닙니까? 쉽지는 않은데요. 네. 저는 이제 소청에서 그냥 각가지 주장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소청의 당부 또는 인용 여부를 떠나서 네. 우리 국민들이 지금 많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선관위가 잘못됐고 부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진영 맞습니다. 없이 네. 다 인정하잖아요. 네. 선관위 문제 있었다는 것. 그죠? 그리고 네. 그에 따라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국민의 불신 해소와 우리의 화합, 네. 단결, 네. 일치를 위해서 총의를 위해서 네. 이번 기회에 네. 그 소청 단계에서 각가지 의심스러운 것, 주장한 네. 것을 좀 힘들더라도 네. 일일이 정확하게 판단해 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그 자체로도 의미는 있다고 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결과 과정에 대한 만족도. 과정에.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선관위가 개선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으로 길어지네요. 나 아니, 못해요. 네, 아니 이것만 끝나면 이제 알겠습니다. 아니 좀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상황을 두고 선관위 해체론 그리고 정말 주요 인사 체포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해서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선관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도 네, 선거관리위원장을 현직 법관께서 맡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네. 이건 없어져야 된다 봐요. 아. 물론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의 출발점이 안 될 것 같아요. 비상임으로 그렇게 현직 판사가 하는 거는 안 된다. 상근으로 네, 가고 네. 법관은 빠지자. 네, 이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직 문화가 조직 문화 그렇죠. 바뀌어야 네, 되고 셋째는 감사. 네, 원법을 개정하든 아무 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뭐 그 감사는 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감사를 네. 유법이라 했으니까 권한쟁의 심판에서 네. 그 부분을 독립된 감사 기구를 설치하든가 네. 이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실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으로 돼 있고 헌법에 규정돼 있죠. 아까 그래서 헌법기관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네. 뭐 전수조사 해본 건 아니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상식으로서는 네,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직의 구성과 네. 운영에 대해서 즉 헌법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예는 많지가 않아요. 특히 OECD, G7 난 없다고 봐요.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그럼 이제 브라질, 인도, 필리핀 뭐 이런 나라로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 케냐인가 확실히 이렇게 안 났습니다. 헌법기관으로까지 들어가 네,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별로 없다. 근데 우리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아픔이 있는 거죠. 뭐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예. 4.19 혁명, 그렇죠. 이게 있었잖아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실은 처음에는 우리 행정부, 내무부를 알고 있었는데 내무부 네. 소속에 있다가 그것이 이제 헌법위원으로 오면서 헌법화가 됐고 지금처럼 네. 지방까지 구성하는 네. 그런 기구로서는 제3공화국, 지금 5차 네. 헌법 개정 때 지금 같은 그 형식을 갖추게 됐어요. 네, 네. 그럼 우리 아픔이 역사예요. 그건 그때 필요성이 있었고 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네. 너무나 옳고 필요했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진짜 어마어마한 세월을 흘렀고 우리나라가 지금 G7이 들어가네 마네 네. 하고 우리가 OEC는 당연하고 뭐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지금 와서. 그래서 지금 헌법이기 네. 때문에 의미는 없지만 만약에 개정한다면 굳이 둘 필요는 없다고 봐요.
시도 이제는. 뭐 그리고 네. 군 구까지. 네, 그래서 자 보시죠. 선관위를. 그렇게 한 것은 독립성을 위한 거잖아요. 네. 이 독립성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야. 네. 그런데 책임성이 빠지잖아요. 네. 사실은 독립성과 책임성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둘 다 그렇죠. 소중한 가치니까. 그런데 네. 지금 마치 분리됐듯이 양립이 불가능한 것처럼 인식되고 운영되는 면이 있잖아요. 이거를 좀 우리가 네. 보완할 필요가 그러니까 있다. 헌법의 방쾌하기에 숨어가지고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하나의, 것이죠. 하나의 어떤 견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감사부터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요. 그 쪼로록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 가져왔다는 권한쟁의 심판으로.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연 선관위가 헌법 기구에 필요가 있냐? 그냥 굳이 네, 거기에 이제는 대해서도 네. 그리고 대신 법률로 정하더라도 그렇죠. 철저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아예 그 실무적인 업무니까 그냥 네. 행정부 업무를 그럼요. 해가지고 네. 철저하게 네. 하는 게 네. 철저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아, 그러네요. 신속보다도. 그다음에 그러니까. 헌법기관보다도. 네. 다 중요한 거겠지만. 네. 그때 그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니까는 이 시 군구 선관위가 굳이 있는 이유가 저는 그건 이해는 자리 못하겠어요.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네.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저는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평상시 아무것도 시군구는 사실 아무것도 죄송합니다. 네. 많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리고 보시면 국가기관이잖아요. 헌법기관이잖아. 근데 국가기관, 헌법기관 중에서 기초, 시, 군, 구까지 있는 거 있어요? 없죠. 거의 없을 걸요 아마. 없어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아, 저도 그것도 이거 못 선거가 들어본 것 되게 같아요. 뭐 2년에 한 번 정도 있잖아요. 그죠? 네. 아, 오죽하면 그래. 아파트 분녀의 관리자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 선거를 이딱 삼아갖고 대학 국립대 총장 그래 그걸 저는 학생회, 아니라고 봐요. 총학생회 선거도요. 총학생회 선거도 총장 하고, 선거도요. 그거 아파트 아니라고 동대표하고 봐요. 다 하더라고요. 이게 네. 헌법기관이 할 일인가? 그렇죠. 네. 그것도 공무원 월급 들여가면서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네. 의문이죠. 이게 제도 개혁에서 네. 그런 부분도 꼭 참조를 참조를 해서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는 책임도 강화하고 예를 들어서 조직도 이제 축소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있잖아요. 네. 시군구 거기에서 이제 규모가 큰 데는 사무국장, 서기관이 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은 데는 사무과장이라고 불러요. 네. 근데 국장이 없으니까 사실상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 거죠, 당연히. 네. 거기는 이제 사무관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네. 거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직을 어떻게 보면은 축소한다고 그래서 기능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 축소하면서 그렇죠. 더 내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강화하고 하고. 내실을 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판사 선관위 이거는 그렇죠. 그건 빼고. 전직 판사로 해서 상임으로 네, 하든지 전직 그렇게 판사든 해서 뭐 고위 관료든 뭐, 네. 뭐 좋은데 네. 네, 그거. 그렇죠.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그렇죠. 있게 그런 상임으로. 방향으로 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경찰위원회 있죠. 네. 제가 정확히는 아는데 네.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네, 네, 네. 광역단위만 설치돼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언밸런스인 거잖아요. 언밸런스죠. 위원장은 그러니까 비상임이고 말이 안 되는 상임은 따로 거예요. 있고 이거부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이원화된 되는 거죠. 조직에 따른 네. 문제점과 병폐가 생길 그렇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리 성실하고 훌륭한 분들이 다 일을 하시지만.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니까 한 시간이 훌쩍 넘어서 그래요? 네. 너무 배고프네요. 아, 그러니까요. 소불로 또 먹고 싶어요. 소보루빵. 소보루빵으로 시작해서 오늘 소보루빵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약간 농담 섞인 말씀을 네, 드린 거고요. 오늘 사실 굉장히 심각하고 무거운 주제인데도 네. 그래도 이제 경험 바탕으로 이렇게 유쾌하게 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팩트를 담아서 잘 풀어주셨고요. 다음에도 혹시 뭐 기회 닿으면은 또 우리 선관위 이슈 생길 때 한번 또 생생한 말씀. 우리 그 판일기가 불러주신다며. 아, 네. 이렇게 멋있는 채널에서 멋있는 분하고 네. 하는 대신은 제가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인간이잖아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 경험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그죠? 네.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도 네. 있고 또 제가 규정에 미숙도 있을 수 있겠죠, 기정 이해. 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네, 그렇죠. 아는 범위 내에서. 경험 범위 네. 내에서는 기억의 범위 내에서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말씀드렸다. 거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오류가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멘트까지 다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판읽기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고 유쾌하고 유익한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